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큰 차이를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 정말 대규모의 당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당뇨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요.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조현철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머리는 너무 좋은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파서 결국 시험을 망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열심히 뛰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매우 많습니다. 이유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도 너무나 혈당 수치에만 집착한 나머지 혈당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지금까지 당뇨에 대해 나온 대규모 연구들을 통해 당뇨는 어떠한 질환이고 과연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혈관이 망가지는 혈관병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과거 당뇨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니 혈당을 낮추어주면 다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의사들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기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유명한 UKPDS라는 연구를 야심차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이 연구에서 열심히 당뇨를 치료한 그룹에서 생명과 관련이 있는 큰 혈관 합병증은 치료를 통해 감소시키지 않았고 단지 미세혈관 합병증의 30% 정도 감소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지금과 비교하면 별로 없던 시대였습니다.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당뇨 약제가 만들어지고 의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약도 별로 없었고 당할 색소도 별로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 거야. 이제 우리는 다양한 효과가 좋은 약이 있으니 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큰 차이를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대규모의 당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VADT, 어코드, 어드반스 등의 어마어마하게 큰 연구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연구에서 당화혈 색소를 적극적으로 낮춘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등의 큰 혈관 합병증의 감소를 증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당뇨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당뇨를 열심히 치료했더니 당뇨 환자가 사망률이 증가하는 정말 의사들에게 멘붕을 가져오는 대규모 연구들이 나오면서 과연 당뇨를 치료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스테노2라는 연구가 때마침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당뇨병은 혈관병이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 즉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잘못된 생활습관 등이 있는데 한번 이 요인들을 모두 조절해주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여 단순히 당만 조절한 그룹과 모든 것을 조절한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모든 것을 조절한 그룹에서 약 8년 동안 57% 정도의 합병증을 감소시킨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혈당보다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의 적극적인 관리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 연구자들이 그럼 과연 혈당 감소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건가? 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대규모 연구들을 다시 잘 들여다보니 이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당뇨가 10년 이상 진행된 환자들이었고 사망률이 증가한 환자들은 체중 증가가 많았고 저혈당이 많이 빠졌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은 많이 진행돼서 벌써 혈관이 망가진 후에는 열심히 당을 조절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후 과거 초기 당뇨 환자에게서 혈당을 열심히 치료했으나 큰혈관 합병증의 감소를 증명하지 못했던 UKPDS 연구 종료 후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을 10년 추적 관찰한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연구에서 그래도 초기에 열심히 당을 조절했던 그룹에서 10년 뒤 심근경색이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당뇨 치료가 초기에는 차이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몸에 기억되고 추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당뇨 치료는 초기가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뇨 치료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당뇨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저축을 해두어야 추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혈당의 조절은 큰 혈관 합병증보다는 작은 혈관 합병증이 더 효과적이다. 둘째, 혈당도 중요하지만 고지혈증 및 고혈압의 적극적인 치료가 큰 혈관 합병증을 줄이는 데 더욱 중요하다. 셋째, 고혈당보다는 오히려 저혈당이 더욱 무섭다. 넷째,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 벌써 혈관이 망가진 경우나 기대 연명이 길지 않은 경우, 너무 적극적인 혈당 조절은 저혈당의 빈도를 높이고 체중 증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입니다.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당뇨는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며, 당뇨병에 투자할 시간과 재원의 90%를 초기에 집중하여 10kg 이상의 체중 감량을 통해 당뇨병의 관해를 가져오는 것이 추후 당뇨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체중을 줄이면서 저혈당도 거의 없고 당을 낮추는 SGLT2 이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와 같은 기존의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이 많이 출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상식도 조만간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당뇨 조절이 좀 더 쉽고 좀 더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과서에 당뇨는 약만 잘 먹으면 되는 병이다 라고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어려웠나요? 저는 요즘 자료를 만들면서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앞으로 당뇨병으로 인해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게 될지 말지, 내 건강은 어찌 될지는 오늘 내가 당뇨병 치료를 위해 과연 무엇을 신고 있는지에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초기에 적극적인 혈당의 조절, 적극적인 체중 관리, 그리고 혈당보다 중요한 혈압, 고지혈증의 더 적극적인 조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기쁨, 그리고 노력의 땀을 심으시길 바라며 내과의사 조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